종합의원 전원준 박사가 진행하는 건강 이야기. 치유의 힘은 어디서 오는가?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문명화된 생활 속에 살면서 지금 야생 동물과 같은 자연 환경 속에 우리가 땅을 밟고 햇빛을 쬐이고 그리고 운동을 적당히 하고 음식도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먹고 저녁에 잠을 잘 자는 휴식을 잘 취하고 스트레스를 조절을 잘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산돼지처럼 건강하고 병에 걸리지 않는데 우리가 이제 문명이 들어오면서 집돼지처럼 땅을 밟지 못해요. 햇볕을 쬐이지 않아. 운동을 하지를 못해. 음식은 다 인스턴트화된 화학물질 오염된 음식을 먹어. 저녁에 깊게 숙면을 못 채. 휴식을 못 취하고 그리고 온갖 근심 걱정과 생각이 많아갖고 마음이 쉬지를 못해. 그래서 유전자를 다 고장내버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분들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자,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주면은 산돼지가 되는 것과 같이 예,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찾아가지고 그런다 해서 우리가 산돼지처럼 산으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아파트에 살고 문명화된 생활을 하더라도 우리가 꼭 땅을 밟고 맨발로 걷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이걸 우리 저를 찾는 환자분들한테 꼭 하루에 1시간 정도 맨발로 땅을 밟고 그리고 햇볕을 꼭 1시간 정도 쬐이도록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일본의 어떤 의학자가 우리 몸의 병이 정전기, 생명전기가 다 이렇게 정지되어 버렸다. 그게 유전자를 고장낸다고 하는 이제 구체적인 증거를 연구해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걸이 같은 거 잡으면 찌릿찌릿하지요. 그게 이제 정전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 안에 정전기가 많이 정체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전자를 파괴시키는데 큰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꼭 햇볕을 쬐이고 땅을 밟도록 저는 이제 특히 암 환자라든가 만성 난치성 질환자들에게는 텃밭 가꾸기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자, 맨발로 땅을 밟고 손으로 흙을 만지면서 이제 자신들이 먹을 채소를 가꾼단 말입니다. 요즘 이제 그 태초의 먹거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보다는 햇볕을 쬐이고 그리고 저녁에 이슬도 맞고 식물도 휴식을 취하고 저녁에 농약이나 비료를 하지 않는 뭐 이런 음식을 그 유명한 그 충남대 이계호 교수께서 태초 먹거리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태초 먹거리를 재배도 할 겸 땅을 밟음으로써 이제 우리의 정전기가 빠져나가도록 하고 그리고 정말 생기의 원천인 꼭 햇볕을 쬐이도록 우리가 이제 햇볕을 쬐인다는 게 땅을 밟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컵에다가 콩을 물을 떠가지고 콩을 담가놓고 실내에다 놔둡니다. 그러니까 햇빛도 안 쬐이고 땅하고 접촉을 안 하고 있죠. 그럼 그 콩이 뭐가 됩니까? 콩나물이 돼요. 그런데 그 같은 콩을 땅에다가 심고 햇볕을 쬐이면 콩나물이 됩니까? 콩나무가 됩니까? 콩나무가 됩니다. 큰 차이가 있죠. 이와 똑같이 우리 사람들이 햇볕을 쬐이고 땅을 접촉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자연치유, 치유 힘이 들어온다. 예, 그걸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직접 텃밭 가꾸기는 안 하더라도 산책을 하면서 자, 잔디를 밟거나 또 바닷가 모래를 밟거나 벤치에 앉아서라도 맨발로 땅을 밟고 햇볕을 쬐이는 일을 하루에 꼭 1시간 정도 하시는 게 얼마나 우리의 그 치유의 힘을 보태는데 도움이 되는가. 저는 이제 많은 환자분을 통해서 아주 그걸 아주 사무치게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음식은 어떻습니까? 자연에서 나는 걸 먹는다. 자연에 나는 먹는 거 간단히 말하면은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의 채식 위주의 음식. 그런다고 해서 뭐
동물성 음식을 완전히 배제하라는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쪽을 하고 적당히 운동을 하고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이게 이제 자연의 환경,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은 원래 집돼지는 산돼지를 잡아다가 가둬놨는데 산돼지를 집에다 가둬놓으면은 집돼지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아마 몇 년이 걸릴지는 아마 몇 대가 지나가지고 수십 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런데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주게 되면은요 불과 1년도 못 돼서 산돼지가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후성연연하게.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타고난 내 안에 있는 유전자는 한사코 가장 자연스러운 환경, 조물주가 만들어 놓은 그 자연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유전자가 작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는 온전히 정말 타고난 생명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강제로 우리가 우리에다 가둬놓으면 그 유전자가 고장 나듯이 사람들이 문명화된 생활 속에서 자연과 떨어지게 삶으로써 병을 만드는 데는 오랜 세간이 걸립니다. 산돼지가 집돼지가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암에 걸리거나 무슨 만성병에 걸린 것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10년이나 20년 동안 오랫동안 집돼지처럼 삶으로써 유전자를 고장 냈는데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놓으면은 얼마 만에 몇 달 만에 즉시 산돼지가 되듯이 우리가 자연의 환경으로 어떤 환자라도 돌아가게 되면은 병은 몇 달 만에 쉽게 나아버린단 말입니다. 병을 만드는 데는 10년, 20년 걸렸는데 자, 우리가 유전자를 고치는 육체의 환경을 바꾸고 마음의 환경을 바꾸게 되면은 병은 쉽게 나아버린다 하는 걸 여기서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아까 돼지는 산으로만 풀어주면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게 육체의 환경만 바꿔갖고는 되지를 않아요.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전자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마음의 환경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유전자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브루스 리튼도 제일 앞에다가 마인드, 마음을 먼저 강조했습니다. 마음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육체의 환경을 바꾸는 것보다도 이제 훨씬 중요하다. 후성유전학에 나온 이야기 중에서 코끼리 이야기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끼리는 자연의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의 이제 코끼리들이 여러분 이제 상아라고 아시죠? 코끼리 하얀 뿔처럼 생긴 상아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특히 그 남아공 근처에 있는 코끼리들이 이제 상아가 잘 안 나온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문명화된 그 지역에 가까이 있는 상아들이. 저는 이제 아프리카 의료봉사 때문에 이제 그 지난 12년 동안에 아프리카를 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만은 그 케냐 나이로비에 가면 이제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이제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이 모든 동물의 뼈를 진열을 해놨는데 최근에 코끼리는 상아가 없어요. 지금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한 30-40만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을 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는 100만 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코끼리를 밀렵꾼들이 상아를 채취하려고 많이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아 때문에 코끼리가 많이 죽어가지고 지금은 30-40만 마리만 있단 말입니다. 그 이제 대부분의 상아가 지금 일본에 이제 있다고 합니다. 이제 보도에 의하면은. 그래서 이제 동물 보호 운동하는 분들이 일본이 아주 야만인들이다. 그래서 내년에 도쿄 올림픽에 보이콧해야 된다. 뭐 요즘 이제 그런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상아를 채취하느라고 코끼리를 많이 죽여버렸는데 우리 이 코끼리와 낙타는요 아주 머리도 명석하고 또 감정이 이제 풍부해가지고 그 자기 가족이나 동료 코끼리가 죽게 되면 와서 막 그 소리를 내서 슬피 울고 그리고 이
피가 흘렸으면 피를 닦아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얼룩말이나 기린이라든가 좀 감성이 없는 그런 동물들은 그 자기 새끼를 사자가 이렇게 물어가 버려도 뭐 그냥 이따 가버려요. 근데 코끼리는 아까 총소리가 당 나더니 코끼리가 이제 피를 흘려 쓰러졌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무서워서 코끼리 떼들이 다 숲속으로 도망가는데 밀렵꾼이 이제 상아를 딱 잘라 가버리고 죽은 시체가만 남아있으면은 그 숲속에 있다가 이제 서서히 기어 나와가지고 그 쓰러져 있는 코끼리 옆에 와가지고 막 코로 피를 닦아주고 막 슬피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는데 얼마 전까지 있던 상아가 안 보여요. 그리고 코끼리 마음에 상아가 있으면 죽는구나. 상아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후성 유전학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로 아주 중요한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내 후손들도 상아를 안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전자, 상아를 만드는 코끼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되고 작동 시스템이 딱 꺼져버려요. 상아를 안 만든다. 상아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신념을, 믿음을 갖게 됐어요. 그게 바로 아까 립튼 브루스가 말하는 The Biology of Belief, 신념의 생물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 가운데 무엇을 믿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것을 믿느냐가 그 사람의, 그 환자의 유전자를 작동시킬 것이냐, 유전자 스위치를 꺼가지고 유전자를 고장낼 것인가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후성 유전학에서도 구체적으로 많은 이제 연구들을 했는데, 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걸 보면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제 이 면역 세포가 외부에서 들어온 세균이나 또는 이물질을 공격하거나 또는 나한테 생기는 이상세포, 암과 같은 이상세포를 이제 잡아먹고 그걸 공격을 해야, 그래서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이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게 T세포나 NK세포, 비임파구와 같은 면역세포인데, 이 면역세포들이 어떤 일인지 이제 혼동이 생겨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상적인 세포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으로 오해를 해가지고 자기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이제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또는 베체트병이라든가 루푸스라든가 강피증이나 이제 많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어떻습니까? 결국은 면역 세포가 지금 잘못 작동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 면역 세포에 혼란을 주는, 그 면역 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신념이 있어요. 아까 어떻습니까? 코끼리가 상아를 만들면 내가 죽고는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을 갖듯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신념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비하하거나 내가 제대로 양육받지 못했다거나 또는 인생은 매우 슬프다거나 살 맛이 안 난다거나 이렇게 자기를 공격하는 신념, 막 배신감에,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자들에게 저는 이 자존감,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신념으로 바꾸는 것을 이제 많이 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그 아바타 프로그램의 정말 몸돌보기라든가 화해와 축복의 산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의 갈등과 내가 타인을 공격하고 내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 마음을 씻고 정말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바꿀 때 그 자가 면역 질환이 극적으로 좋아지는 걸 제가 이제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은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암이 생기는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버려요. 잡아먹지를 못해. 암이 생긴 줄은 몰라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NK세포나 T세포 같은
암을 잡아먹어야 될 면역세포를 지휘하는 그것에 명령을 주는 유전자가 작동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하지 않느냐? 암 환자들은 많은 분들이 정말 막 죽이고 싶다거나 막 질투심이 들거나 공경하는 마음이라든가 이제 정말 더러워서 못 살겠다거나 기가 막혀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다음 절망감,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마음을 품고 있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유전자가 아까 코끼리의 유전자가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상아를 만들면은 내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상아를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상아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듯이 내 안에 암을 잡아먹는 지휘를 하는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죽고 싶다고 하는 살고 싶지 않다든가 삶에 아무 보람이 없다든가 이러한 나의 신념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내 유전자가 암이 있어도 잡아먹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암과 같은 이 면역세포와 관계되는 환자들에게는 정말 완전한 용서와 사랑,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